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 10분 경제학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이런 주제를 택해봤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살펴보니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한번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오늘 22일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에 대해 소상공인 단체는 대책을 위한 대책으로 실효성이 있을는지 의문이라고 논평을 내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정부도 나름대로 이번 대책에 심혈을 기울인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올해보다 2조 원 이상 늘어난 7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구체적으로 발표했는데요. 몇 가지 발표한 내용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금액이 월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카드 수수료 3%에서 1.8%나 2.3%로 인하가 됩니다. 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계약갱신 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예정입니다. 또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거죠. 현재 관이과세자가 면세사업자 2,400만 원 이하의 연매출액을 3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고요. 특히 면세 사업자인 농산물을 구매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의제 매입세액을 5% 상향 조정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특별히 무주택자가 6천만 원 종합소득이 연 6천만 원 이하일 때 성실 사업자에 대해서는 주택에 대한 월세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 또 의료비라든가 교육비 지출액에 대한 15% 세액 공제를 2021년도까지 연장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내용이 되겠는데요. 사실 정부가 발표했지만 과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거는 발표한 내용들은 역시 예산이 투입되는 건데요. 가을 정기국회 때 법이 통과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국회 정기국회 때 통과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임시국회에서는요, 지난 연도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는가 하는 지금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이기 때문에 가을 정기국회 때 이 법이 통과되어야 실효성이 있는 겁니다. 참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연합회에서는 논평을 했는데요. 최저임금 결정에 크게 지금 소상공인이 연합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천막 농성을 펼치는 소상공인들은 2년 동안에 30%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통을 이번 대책이 완화하고 민심을 돌리기에는 미흡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는 성명을 내고요.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으로 풀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해 왔는데요. 5인 미만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에 로드맵이 없는 이번 대책은 본질을 외면한 일시적인 처방으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을 했네요. 특히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내린 내년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하여 최소한의 유감 보명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는데요. 자,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이런 제안을 좀 해보겠습니다.
또 제안을 하기 전에 그 소상공인연합회 최성재 회장은 이번 대책은 정책의 지속성과 연속성 측면에서도 의문이 들고 소상공인들이 체감하기에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 문제로 풀어야 하며 다른 돈으로 지원한다는 총량 보전의 문제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소상공인 퇴출 전략이 본격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제 개인 안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최저임금을 개정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예. 사실은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자리 대통령을 주창했죠. 서민의 지갑을 두툼하게 하는 소득 주도 성장을 하겠다. 또 일자리가 늘어나는 일자리 성장을 하겠다. 뭐 이러한 그 대통령 공약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소득이 최저임금을 올린 것으로 해서 소득 주도 성장으로 인한 소비가 촉진되고 또 국민의 삶이 나아지느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일자리가 많이 줄고 있어요. 일자리 대통령을 표명하셨는데 지금 일자리가 줄고 있다고요. 네. 마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아파트의 경비원들, 어떤 모든 업종에서 일자리가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저임금법을 국회에서 개정시켜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최저임금도 지역별로 차등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울의 명동에 근무하는 알바생과 저 시골에 조그마한 그 가게에서 근무하는 알바생과 좀 차등을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어촌에 계시는 분들은 또 불만이겠지요. 저는 지역별로 차등을 둬야 되고요. 또 연령별로 차등을 둬야 됩니다. 10대와 20대, 또 3, 40대, 또 노령자 60대, 70대 이렇게 연령별로 또는 업종별로도 차등을 두어서 구체적인 최저임금법을 개정시켜야만이 합리적인 대책이 강구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울러 최저임금 지금 작년에 인상시켰고 올해 인상시켜서 30% 가까이 인상이 됐는데요. 공약대로 한다면 내년에 또 후년 2021년도에 2020년도까지 1만 원이니까 내년도 또 인상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경년제로 인상시키는 게 어떠냐. 이제 올해 인상시켰으니까 내년에 쉬고 2020년도에 또 인상시키는 방안이 어떨까. 저는 이런 대책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보는 겁니다. 예. 근본적으로 지금 이 정부가요, 이러한 이번에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지원 대책을 발표했지만 법을 다 통과시켜야 돼요.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입법부인 국회에서 가을에 정기국회 때 통과가 안 되면 이거 안 돼요. 그리고 통과를 시킴으로써 그런 그 정부 예산이 한꺼번에 지출되는 게 아니라 시납으로 지출이 되는데, 그렇게 이번 대책에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고생도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효과가 내려면 또 시간이 경과되고, 지금 자영업자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인데요. 언제 이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예. 그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도 앞으로 이런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효과가 발생할 거라고 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죽겠는데 이런 효과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을 개정시켜서 지역별로, 연령별로, 업종별로
차등화를 둬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최저임금 내년에 인상시키지 말고요. 최저임금법 개정시켜서 경년제로 인상시키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어찌 매년 인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노사가 협조해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에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가까운 이웃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